살고 싶고 사고 싶은 부동산 사브트 V 벤더입니다. 역세권이 답이다. 이번 시간에는요, 송파 하남선 언제쯤 개통될까요? 여러분들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파 하남선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고양 은평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오늘은 송파 하남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9호선 연장 남양주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특별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좋은 의견, 그리고 좋은 현재 진행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댓글로 의견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송파 하남선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언제 될 것 같아요? 개통 언제 될 것 같습니까?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송파 하남선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3호선 연장과 열차 운행, 그다음에 교산 신도시와 어떤 이벤트적인 얘기를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파 하남선의 의미는 뭘까요? 일단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뭡니까? 3기 신도시입니다.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죠. 3기 신도시. 이 사업비, 우리가 철도를 건설할 때 무엇보다도 예산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신도시까지는 교통망에 대한 문제, 불편이 상당히 했거든요. 그 3기 신도시가 시작될 때 제일 고민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니 집은 다 지었는데 어떻게 서울로 어떻게 출퇴근을 하라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3기 신도시를 계획하면서 교통망도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해서 계획하고 설계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실제 입주가 되는 어느 시기쯤에는 실제로 서울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교통들도 많이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3기 신도시의 초기 구상에서 중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는 부분이고, 특별히 이 세 개의 사업 지구에서는 이 교통망, 특히 지하철 연결과 관련된 예산을 전체 사업비, 그러니까 지출의 상당 부분을 여기에다가 실제 돈을 태워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다른 사업들보다 오히려 2기 신도시보다도 더 빨리 지하철이 개통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금역입니다. 오금역에서 쭉 이어지는 노선이고요. 여기가 이제 가밀지구, 그 다음에 여기가 교산신도시, 그 다음에 여기 하남시청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현재 3호선은요, 대화역, 그 다음에 서울로 들어가면 구파발역, 그 다음에 뭐 수서역, 그 다음에 오금역, 그 다음에 오금역 이후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금역 이후에 가밀지구와 교산신도시와 한남시청을 잇는 이러한 노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초안, 항목에 대한 초안이 나왔고요. 그 내용을 좀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전체 연장은 10.7km, 정거장은 현재까지 5개, 차량 기지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검토 정도의 얘기 같습니다. 사업적 범위는 28년, 인데, 제가 생각하는 실제 여러분들이 3호선을 타고 교산 신도시나 가밀지구나 하남시청에 가시려면, 여러분들 언제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요, 빨라도 31년 같습니다. 이거 정말 제가 그래도 많이 생각을 땡깁니다. 근데 생각을 땡겨도 아무리 해도 빨라야 31년 정도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 더 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부분들, 진행 상황들, 여러 변수들, 또 앞으로의 설계 과정에서 또 어떤 상황들이 불균형 주어질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공사는 최소한 5년 이상은 잡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변수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벌써 23년 하반기란 말이에요. 23년 하반기. 그러면 앞으로의 시간을 고려해도 특별하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면 31년에 개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업, 오히려 남양주 왕수 9호선 연장이나 고양 은평선보다 그래도 3호선 연장이 빠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양 은평선은 지금 서부선과의 여러 가지 또 이런 고민거리가 많고요. 왕숙 연장, 9호선 연장은 현재 9호선 4단계가 서울 구간에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나와줘야 이 사업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여러 변수들도 마찬가지고. 그거에 비하면 3호선의 장점은 특별히 앞에서 쟁점이 별로 없어요. 여기는 서부선이라는 것, 여기는 지금 9호선 4단계라는 게 앞에 뭔가 막는 게 있지만 3호선은 별로 그런 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뭐 진행을 하려면 빨리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 사업비는 1조 4천억 정도 되고요. 사업비의 대부분을 LH, 교산 신도시에 입주하시는 분, 토지를 매입하시는 분들의 대가로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 3호선의 어떤 흐름, 송파 하남선의 흐름을 보면 대충 이렇고요. 광역철도 기본계획, 전략 환경영향평가 수립하고 사업성이 이렇게 높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성이 그러니까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한 시행을 이 LH 교산신도시라는 데서 부담을 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BC라는 건 어떤 의미죠? 국가의 예산을 쓸 때는 BC라는 게 1이 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낼게 좀 해줘 라고 할 때는 이거는 좀 별개 사안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검토해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고요. 현재까지로는 5개, 정거장 5개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충 뭐 주변의 상황은 이렇고요. 여기가 지금 여기가 이제 하남입니다. 하남시 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여기가 이제 3호선, 여기 송파구죠. 송파구, 그 다음에 강동구, 그 다음에 하남시가 상당히 넓죠. 하남시. 이렇게 되어 있다. 뭐 위로는 구리시가 있고, 남양주가 있고, 뭐 광진구, 강남구. 그래서 아무래도 강남역, 또 삼성역, 강남역, 삼성역이 이쯤 되겠죠. 강남역이 이쯤이 되고요. 일로 이어지는 하나의 중요한 축대에 교산지구가 있다. 그리고 여기를 연결하는 게 3호선이다. 물론 3호선을 타고 약간 뭐 양재나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물론 갈아타면 됩니다. 중간에 갈아탈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갈아타면 아무래도 접근성이 상당히 유리하고 3기 신도시 전체 초기에 진행되는 것과 이제 후기에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전체 사업지구에서 그래도 입지적 조건에서 가장 유리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교산지구, 뭐 과천지구는 있지만 좀 규모가 작고 아무래도 교산지구가 접근성이나 이런 입지적 가치는 제일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업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노선은 지금 10.7km 정도 되고요. 현재까지입니다. 현재까지 5개에서 그다음에 역광거리는 2.2km. 그다음에 구조물은 다 터널로 간다. 그다음에 첨두시격이에요. 첨두시격. 철도에서 첨두는 출퇴근을 말합니다. 출퇴근을 첨두라고 하고요. 평상시의 시간을 그냥 비첨두라고 표현해요. 비첨두. 근데 첨두의 간격이 10분이에요. 요게 저는 조금 아쉽다. 좀 이거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속도는 이제 역간 거리가 길다 보니까 그렇고요. 운행 시간, 그다음에 내편성을 더 늘리고요. 현재 3호선을 그대로 들어오겠다면 열량 1편성. 중량 전철이잖아요. 중량 전철 20m짜리. 제가 방송마다 늘 설명하죠. 중량, 중형, 경량 이렇게. 그래서 중량 전철 지금 3호선 그대로 열량 편성이 온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보는 것들 우리가 노선을 볼 때요. 서울과 서울 외곽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서울과 서울 외곽지. 그 다음에 차량 기지도 좀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과 서울 외곽지. 여기는 서울 외곽지가 서울이죠, 다. 그 다음에 차량 기지. 이런 게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3호선 볼까요? 3호선을 보면 구파발. 하루의 편도 기준입니다. 구파발을 기준으로 열차가 200대 정도 가다가, 그렇죠? 대화까지는 60%는 가는데 40%는 백한다는 얘기예요. 맞죠? 열차가 다 안 가고 40%는 구파발에서 다시 서울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일로 가면 갈수록 차가 많이 비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다시 서울로 들어가서 서울에 있는 중심지에 있는 사람들을 태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97, 거의 200대 모든 차량이 수서까지 다 옵니다. 988까지 다 옵니다. 그런데 일부 열차는 오금역까지 안 간다는 얘기예요. 맞죠? 85%니까 85%만 가고 15%는 안 간다. 85%만 간다. 이런 얘기예요. 여긴 40%가 안 가고 60%만 간다. 여긴 85%만 간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러면 이게 10분 간격이라는 거거든요. 10분? 출퇴근의 10분 간격. 평상시에 몇 분 간격이겠어요? 15분에서 20분 간격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루에 열차 운행이 18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 60대에서 80대 사이예요. 이거 좀 다르지 않나? 3호선 오금역까지 170대가 오는데 이 중에 반밖에 안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열차 중에 일부는 아니면 상당수가 한 반 정도는 오금역에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대 중에 한 대만 교산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산지구에 입주를 하시거나 교산지구에 대책일에 계신 분이거나 또는 하남시청이나 가밀지구에 계신 분들은 지금 요 간격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거를 너무 간격이 긴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좀 더 촘촘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을 어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컨대 7호선에 보면 부평구청, 지금은 성남행까지 갑니다. 지금은 113대인데 성남까지 연결되면서 128대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열차가 좀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늘었으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보다 좀 촘촘하게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가밀지구나 아니면 교산에 들어가시거나 하남시청에 계신 분들은 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 그 환경영향 평가 받으면서 의견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백사정거장 하남 드림 휴게소 복합 환승시설 합으로 연계해 달라. 백사정거장 위치를 좀 하남 드림 휴게소 복합 시설로 좀 가깝게 해달라는 게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노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오금역이고요. 오금역이고요. 노선 따라 가보겠습니다. 노선 따라 여기 쭉 가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갑니다. 밑으로 이렇게 쭉 가죠. 이렇게 가죠. 산으로 가겠죠. 산으로 갑니다. 쭉 갑니다. 가서 어디로 가냐, 요 녹지축을 가서 이게 학교일 겁니다. 학교 축으로 가서 제가 보기에는 요 가운데 축으로 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가운데 축, 이렇게 녹지축, 가운데 축, 이렇게 간다. 여기서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간다. 하남시청까지 이렇게 간다. 이 노선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그럼 어디에 여기 생긴다? 가밀역, 어디에, 제가 보기엔 이쯤 생깁니다. 요 빨간색 구간이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생기겠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생긴다. 근데 여기 생기는 거를 좀 전에,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좀 더 위로 붙여달라. 왜? 이쪽 분들 어떻게 할 거냐. 이분들 좀 태워가라.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당초는 이쪽 정도인데 이거를 최대한 위로 붙여서 이분들도 이용할 수 있게 복합 환승 어떤 센터를 건설할 때 그분들을 좀 더 빠르게 환승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위쪽으로 당겨달라. 당초에는 이쪽에 역을 세워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이걸 최대한 위로 붙여달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남시청역, 현재는 5개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남시청, 교산, 교산 1, 2, 3, 그 다음에 가밀,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아까 5개역 이고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오금역에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도로 따라간다. 그 다음에 이따가 끝에 한번 얘기를 할 건데요. 여기로 이렇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갔다가 도로 따라갔다가 산으로 간다. 이렇게 갑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중요한 건 지금 여기 부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송파구 부지입니다. 송파구 부지. 여기에 뭐를 유치하려고 한다? 한예종 한국예술종합대학교입니다. 현재 성북 석관동에 있는데 너무 오래돼서 학교를 좀 새로 리모델링하거나 새로 지어야 된다. 그런데 짓는 것도 좋은데 부지를 한번 옮기는 건 어떠냐? 한자잖아요. 한국이잖아요. 국립대학이라는 겁니다. 그럼 송파구에 대학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한국체육대학교. 그런데 송파구는 아무래도 대학을 하나 좀 더 유치해보고 싶은 생각이 강하다.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밀지구 상업지 중심의 요 구간에 여기 생길 가능성이 높다. 맞죠? 이건 거의 뭐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겠습니다. 넘어와서 여기로 넘어와서 산으로 간다, 산으로 간다, 산으로 간다. 따라오세요. 산으로 간다. 산 지나가겠죠? 그 다음 녹지축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도로축 좋아합니다. 초등학교 밑으로 가면 되죠? 이렇게 갑니다. 가서 어디로 간다? 예, 여기 녹지축 연결해 봅시다. 쭉 연결해 보자. 맞죠? 이 녹지축으로 연결한다. 이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쭉 가보자 한번. 어디에 생긴다? 예, 빨간색 근처. 요쪽에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여기는 보라색 구간. 여기는 별도로 또 특화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별도의 어떤 중심 계획들을 다시 한번 짤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는 여기겠죠. 이렇게 세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저기가 지금 빠져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남 시청역 있는데, 여기는 제가 보기엔 약간 위쪽이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밑에는 여기가 조금 복잡한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지작물이 덜 거치는 위쪽으로 승강장을 만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일단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아직까지는 계획에 불과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된 건 없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나와 있는 이러한 사업 기여를 바탕으로 제가 예측을 하고 있다. 그리고 처음 모르시는 분은 모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남 교산지구가 어떤 지구인가요? 예, 한번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있어요. 680m 제곱. 예, 앞에다가 6이니까 3 곱하세요. 예, 그러면 180. 그 다음에 369. 그럼 210만 평. 210만 평 정도 되는 상당히 큰 부지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호수는 3만 3천호. 예, 적지 않은 호수죠. 우리가 건설호수로 봤을 때 4만이면 10만이, 인구가 10만. 한 세대당 2.5명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대규모라고 봐주시면 되고 2만 세대만 돼도 5만 명입니다. 만 세대만 돼도 2만 5천 명이고요. 그래서 대규모, 중규모, 뭐 소규모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래도 대규모가 돼야 여러 가지 기반 시설 그리고 사람들이 교산 신도시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규모가 작으면 그 지구를 잘 몰라요. 그 동네에 계시는 분들 아니고 다른 분들은 잘 모른다. 그런데 결국 그러한 인지도가요. 지역에 대한 급지를 결정하고요. 네임 밸류라는 것들로 어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규모가 큰 데가 좋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규모가 크고 단지도 크고 브랜드도 있고 이런 데가 제일 좋다라고 보는 겁니다. 거기에 교통망까지 있어주면 딱이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업 진행되고 있다. 사업비는 대충 이렇고 10조 4천억 정도 10조 4천억 정도 사업비가 되어 있다. 이 중에 1조 4조 원을 3호선 연장에 쓴다. 비용이 몇 프로죠? 10% 이상이죠. 10% 이상을 3호선 연장하는 데 쓴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되겠죠? 토지 공급가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주택 공급가 올라가겠죠. 아파트 가격 올라가겠죠. 여러분들 사전 청약할 때 비싸게 돈을 주고 들어가는 이유가 그렇다. 나중에는 물론 더 올라가겠지만 처음에 다른 사업 지구보다 이러한 플러스 알파가 사업비로 들어가는 데가 더 비용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시 한번 교산 신도시입니다. 교산 신도시가 요 위에도 되어 있다. 아까 보시는 것처럼 가밀지구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연결된다. 상대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 좀 열악하겠죠. 그다음에 여기 하나 쓰고 중간에 여기 쓰고 여기 하나 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 좀 눈여겨보실 거 있어요. 여기 보면 광암 기업 이전단지 교산 신도시인데 여러분 이거 몰랐죠? 예, 기업 이전 부지 몰랐죠? 상상국 기업 이전 부지 요것만 알고 계셨죠? 이분들 여기서 사업하고 계신 분들 여기서 공장하고 계신 분들 어디로 갈까요? 갈 데 없단 말이에요. 그분들을 위해서 또 토지 보상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것들 다 수용입니다. 수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토지 보상, 토지 수용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토지 보상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방송을 주목해 주시고요. 특히 토지 보상에 관심 있는 분들 이 방송 계속 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순하게 교산지구만 보신 분들은 그냥 중수, 하수, 근데 기업 이중 부지까지 보신 분들은 고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여러 가지 먹거리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3기 신도시 하면서 큰 이벤트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민조합입니다. 주민조합, 주민생계조합,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3기 신도시 하면서 이제 등장한 게 주민생계조합이에요. 여기에 계셨던 분들이 먼 거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러한 길들을 열어주겠다라고 주민들의 의견을, 건의를 받아서 한 게 주민생계조합입니다. 그래서 이 교산지구 안에서는 지금 주민생계조합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지 나름대로 지금 물밑 작업들을 엄청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뭘 할 수 있냐? 예를 들어서 지작물 조사할 때 관정이라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자리들, 그 다음에 그 LH의 예시안을 보면 여기 장례식장, 아니면 주민 뭐 편의시설, 아니면 주민 무슨 시설들을, 이것들을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주민생계조합에게 이걸 준다는 거예요. 사업권을. 무슨 얘기죠? 먹거리란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토보상, 생택, 이택 이런 것들, 간접보상, 그 다음에 기업 이전 부지까지 다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셨거나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초고수고요. 만약에 이걸 지금 처음 들어봤다. 기업 이전 부지, 교산지구는 들어봤는데 이건 처음 들어봤다. 주민생계조합이 뭐야? 처음 들어봤다. 대토보상이 뭐야? 처음 들어봤다. 여러분들은 토지보상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깊이 있게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뭐 지금 얘기가 나온 김에 하는 거지만 이런 부분까지 좀 언급을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이제 특화구역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중심 설계를 다시 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가 통합환승센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아까 봤던 여기에 계신 분들이 여기를 최대한 위로 좀 당겨달라. 역을 여기다 하지 말고 여기를 붙여달라. 맞죠? 이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붙여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들을 얘기한 거고, 노선은 이렇게 가서 하남시청으로 연결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급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릴게요. 제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까지 잘 안 하는데, 하남시잖아요, 하남시. 옆에가 강동구, 송파구. 2023년 7월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평당가, 아파트, 지금 아시를 참고했습니다. 아파트 평당가에서 가장 비싼 곳이 어딘가요? 서울 수도권에서. 서울 수도권이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겠죠. 강남구 63, 64에 근접합니다. 저는 앞자리만 얘기한 거예요. 64. 맞죠? 서초구 58, 59. 그렇죠? 송파구 아직 41. 아직까지는 그래요. 용산구 56. 성동구 47. 광진구 42 반올림해서. 그 다음에 성남시 분당구 40, 과천시 55, 맞죠? 하나, 둘, 셋. 마포구 거의 40, 하나, 둘, 셋, 넷. 밑에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강동구가 의외로 낮죠? 영등포구, 동작구가 36, 그 다음에 영등포가 33, 양천구 35. 근데 제가 여기서는 영등포가 여의도가 개발이 되면 상당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그 다음에 장내 영등포구까지, 위로는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가, 그리고 밑에서는 분당구, 성남시 분당구, 과천시가 쉽게 말하면 서울시의 77개 시군이 있어요. 77개. 이 중에 베스트 10이다, 최상급지다, 그러면 이렇게 10개를 뽑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있으셨으면 좋겠고,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좀 무리하더라도 상급지로 들어가는 게 좋다, 상급지로 들어가는 게 좋다, 상급지로 들어가는 게 좋다. 올라갈 때 여러분들 못 삽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울 때, 시장 안 좋을 때, 물론 기존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지만,
조금 무리라도 상급지로 가야 되는 게 그래도 부동산에서 보면 좀 더 미래적으로 볼 때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역, 이 상급지, 최상급지에 있는 지역은요, 없어서 못 가요. 없어서 못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회만 된다라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수요가 항상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하급지로 갈수록 어떻게 되죠? 저희는 부동산 방송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급지로 갈수록 나중에 인구가 고령화되거나 인구가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열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머릿속에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데가 교산 신도시지만 하남시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교산이 좋다 한들 강동구나 송파구를 이기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격에 대한 밸류를 거기까지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똑같은 가격이다. 근데 하남하고 강동하고 있다, 송파하고 있다. 어디 가야 돼요? 상급지로 가셔야 됩니다. 그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참고를 하시고요. 마지막에 이벤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지금 한예종이 지금 상당히 열정적으로 아까 여기 보면 여기가 오금역이고요. 이렇게 간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가 가밀지구고요. 지금 요 부지 여기가 지금 송파구 부지입니다. 송파구 부지. 요 부지 송파구 부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송파구 부지입니다. 여기는 하남시 부지. 요 부지 한 10만 평 이렇게 될 겁니다. 요 부지에 한예종을 유치하겠다. 여기 가밀지구고요. 가밀지구. 다시 볼까요? 이 오금역에서 쭉 가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노선이. 이게 제일 좋겠죠. 좋겠죠. 여기가 요 부지만, 여기까지만. 여기는 하남시고요. 요 부지가 송파구의 부지라는 거예요. 여기에 한예종을 유치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한예종을 유치하겠다. 물론 면적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리고요, 벌써 고양시, 그렇죠? 그 다음에 구리시, 과천시, 이런 데서 한예종을 유치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송파구는 여기겠죠? 송파구도 유치하려고 하는 거고, 또 여기 성북구, 지금 현재 있는 한예종 부지, 안 뺏기려고 합니다. 안 뺏기려고요. 하나, 둘, 셋, 넷, 5개. 여러분들은 어디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하건대, 저는 3호선 연장할 때 송파구가 좀 무리하더라도 여기다 역 두겠다. 한예종 들어오면 역 두겠다. 3호선 역 두겠다. 그리고 여기 연장에 대한 또는 약간 우회하는 거에 대한 또는 여기 역 공사에 대한 것들을 송파구가 부담하겠다. 서울시가 보조하고 성포구가 부담하겠다. 한예종으로 들어와 달라. 이런 얘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울시가 안 하면 송파구가 부담하겠다. 왜? 원인자 부담이니까요. 일단 5개로 끝난 거예요. 5개로 끝난 거예요. 여기 끝난 건데 원인자 부담으로 여기다 더 달라. 역 설치하면 그거 송파구가 부담할게. 한예종 들어와 달라. 한예종? 가점 높아져. 오케이.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제 생각이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후속적으로 한번 얘기를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정도로 지금 송파하남선에 대한 얘기를 전반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다 해드렸고요. 앞으로의 어떤 시나리오가 생각보다 착착착 되진 않을 거다. 변수가 많이 남아있다. 여러 변수들이 아직 살아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런 변수들을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어찌됐건 어떤 변수가 발표됨에 따라서 그거를 지역에서는 호재라고 봅니다. 호재로 보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주목해서 방송을 봐주시고요. 물론 지역에 계신 분들이나 여기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더 잘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종합적인 것들에 있어서 저는 좀 전체적인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브TV의 역세권리 답이다는요,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9호선 남양주 연장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볼 테니까요,
3호선에 계신 분들, 고양 은평선 또 9호선에 계신 분들, 의견들, 좋은 정보들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링크라든지 확실한 정보가 있다라면 그 정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돼요. 그냥 툭 욕하지 마시고 툭 남기지 마시고요.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대로, 그 다음에 좋은 정보가 있으면 정보대로 제가 그걸 확인할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주시면 참고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조심스러운 게 저는 교통망을 중심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100%다 확실할 수는 아닌 거예요. 저에게 뭐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계속 지켜봐왔던 내용들이고 누구보다도 어떤 전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고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방송을 한번 찍으면 특히 이런 기획 방송들은 많이 보는 편입니다. 아직 저희가 구독자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 몇천 명씩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더 늘어나면 더 많이 볼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책임 있는 방송을 해드리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견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 의견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같이 의견 동참, 그다음에 꼭 구독도 해주셔야지 빨리빨리 성장해서 조금 더 의미 있게 현장에 찾아가면서 현장에서 느꼈던 그대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많은 힘을 좀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예, 송파 아나운서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